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0일 새벽 5시입니다. 지난 18일 오후에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약 1000km를 날아가서 일본 홋카이도 서쪽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모습을 일본 측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탄두 부분이 분해되지 않고 하나의 고체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불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재진입 과정에서 마찰열 때문에 불타버리면은 거의 폭탄 효과가 없어지는데 고스란히 그 본체를 유지를 하면서 타격을 해야 저게 터지는 거죠. 저걸 핵탄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리하여 재진입 기술도 북한이 확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었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고고도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상 한 6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걸 수평으로 쫙 펴면은 약 14000km 날아간다. 14000km면은 미국 전역이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거리 미사일을 저렇게 발사하고 시험하는 것은 거기에 재래식 폭탄을 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기 재래식 폭탄 달아서 건물 하나 부수는 그게 아니고 저기에 핵폭탄을 싣겠다는 겁니다. 물론 핵폭탄을 실으려면은 탄두를 소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입장을 취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계속 실험하고 하니까 거기에 현실에 맞춰 가지고 마지못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의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은. 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미 공군이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괌에서 출발한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이 출격시킨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10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가지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직후인 지난 1일 이후 보름 말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미 확장 억제, 즉 해구산입니다. 해구산 전력이 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고 이번 훈련을 계기로 연합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과 도발 의미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오는 27일에는 미국 국방부 청사와 조지아주 킹스베이 전략 핵 잠수함 기지에서 핵 우산 운용 훈련을 합니다. 이 기간에 미국이 핵 잠수함 기지에서 트라이던트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돕니다. 자, 그러면
안심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ICBM 실전 배치 끝낸 북,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한 10대의 한국, 미국 신의 전투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김정은이 뜰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 코드숨을 칠 것인가?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한국의 선택지는 뭐냐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쏜 화성 15형은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 성공한 액체 연료 미사일이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성 17형이나 고체 연료 ICBM 대신에 이 미사일을 택한 것은 화성 15형이 개발과 양산을 마치고 실전 배치되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같은 고난도 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전 배치가 사실이라면 이 같은 기술적 난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일본이 포착한 화면엔 화성 15형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대기권 진입 후에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분명한 건 김정은이 모든 역량과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기술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북은 이번 발사가 불시에 이루어진 기습훈련임을 강조했다. 사전 계획 없이 오전 8시에 하달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명령에서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이 시간도 현재 개발 중인 ICBM용 고체 연료 엔진이 완성되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북의 계획은 모든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사전 탐지에서 시작되는 한미의 북 미사일 방어 계획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북은 김정은이 2021년 1월 공개 지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5대 과업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 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개발을 가리킨다. 이 중 3개를 완성했거나 완성 직전까지 갔다. 북은 2026년 차기 당대회 전까지 완수한다는 목표를 걸었지만 당장 올해 또는 내년 조기 달성 발표가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더디다. 19일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출격시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B-1B가 북에 위협적이긴 하지만 핵 도발 야욕을 원천적으로 꺾지는 못한다. 한국 정부는 북에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결국 핵심입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자체 핵 개발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 손에 핵폭탄과 미사일이 들어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적어도 10년 걸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핵폭탄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1991년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배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미가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의 나토 국가, 독일 등 나토 5개 국가가 미국과 그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핵 공유 전술핵입니다. 전술핵 공유에 의해서 일단 핵 대 핵의 균형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핵 보유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최대한의 조치는 우리가 만나는 무릅쓰고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미사일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핵우산을 믿어라. 믿지 못하면은 훈련을 하자.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대응하는 훈련, 도상훈련을 일단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과거와는 다른 상당히 획기적인 심도 있는 대응책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에게 먹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 문제고, 핵을 쓴다 안 쓴다는 것은 그 밑에 장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지도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부는 결국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을 핵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장거리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뉴욕을 날려버리려고 할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평양을 핵으로 공격하겠느냐 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에 미국이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키는 것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을 핵으로 때리겠습니까? 물론 핵으로 때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재래식 무기로 때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공격을 핵 공격으로 판단하고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미국의 핵을 사용해가지고 평양을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때린다고 했을 때 북한이 ICBM을 쏜다. 이걸 미국이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5발을 쐈는데 4발은 요격했는데 1발은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져 가지고 한 20만 명 죽었다 하는 위험을 미국 대통령이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런 핵우산을 믿지 못한다면은 확실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게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면 한반도에서는 일단 핵 대 핵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핵이란 게 상당히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전술적, 전략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이고, 정치적인 무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좌우됩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핵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평양 정권을 싹 쓸어버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대가로서 로스앤젤레스에서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재선될까요? 그러면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판결이 나니까 우리의 운명이, 한국인의 운명이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여론에 좌우되도록 맡겨놓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걸 담고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낼 것이냐? 가장 큰 고려사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있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 문재명 세력이죠. 문재명 세력이 이런 결단을 할 때 국가 편을 들겠느냐, 대한민국 편을 들겠느냐, 아니면 김정은 편을 들겠느냐. 문재명 세력이 해온 행태는 김정은의 부하 노릇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난 문재인 5년은 김정은이 문재인을 하나의 총독 비슷하게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간접 통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안보 문제에 관해서 끔찍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전략 무기로서 핵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무기로서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을 결합시키면은 대한민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떼어놓을 수 있고 고립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대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안보 문제는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걸 정치의 기본으로 삼아야 그 나라 정치가 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는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서 이권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권 투쟁하는 치사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주한미군의 그늘이죠.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는 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핵 문제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만 외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